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클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클릭 따라하기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클릭을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환자를 접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예약이라든지 진료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업무 스타일을 적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접수부터 진료를 입력하고 예약 등록하고 간단하게 수납하는 것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환자 접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자 접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이뤄지는 업무죠. 그래서 저희가 데스크 메뉴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데스크 메뉴에 접수 메뉴를 추가를 해놨어요. 기존에 내원했던 환자분들이 방문을 해서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메인 환자 검색창을 통해서 차트 검색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차트 번호나 환자 이름 등과 같이 환자 정보를 통해서 차트를 검색하고 선택된 환자에 대해서 접수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접수 목록에 해당 환자가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등록하는 업무가 선행이 되어야겠죠.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한 등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차트를 등록하는 업무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한 등록 버튼을 누르면 환자 정보 영역이 다 새로 생겨가지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원한 환자분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랑 부가 정보를 쭉 입력을 하시고 이 해당 환자의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진자 조회 업무를 꼭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수진자 조회를 하시면 이 해당 환자가 보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보험 증번호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가족으로 묶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환자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차트 생성까지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생성된 환자에 대해서 접수를 진행하시려면은 밑에 있는 접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접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를 차트를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조회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접수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접수 목록에 해당 환자가 추가가 됩니다. 접수 메뉴를 통해서 환자를 접수를 하는 이유는 접수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이 환자가 진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그날에 어떤 환자의 진료가 진행됐는지 나중에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 접수 메뉴를 꼭꼭 이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환자를 접수를 하고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환자 관리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진료에 참고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특이사항들이 있겠죠. 환자분들에 대한 특이사항은 기존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특이사항이라는 공간이랑 일별 메모라는 메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메뉴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조금 약해서 만약에 이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또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스티커 메모, 팝업 메모의 그런 내용들을 저장을 해놓고 활용하시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팝업 메모는요. 원클릭 환자를 검색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 아이콘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5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환자를 선택을 했을 때 등록되어 있는 메모들이 팝업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가 팝업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 놓는다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이 환자에 대한 메모를 확인을 할 때 차트를 조회할 때도 뜨고 진료를 시작할 때도 그 메모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진료실에서 뭔가 환자분들에게 노출하기 민감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면 비밀 메모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노출되기 좀 어려운, 좀 약간 꺼려지는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비밀 메모에다가 옵션을 체크를 해 놓으면 해당 환자를 선택하거나 진료가 시작이 됐을 때 메모가 바로 팝업이 되지는 않고 메모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줄 수 있도록 아이콘이 팝업되는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가 반짝반짝거리니까 메모가 있구나를 확인을 하고 환자분이 체어에 누웠을 때 살짝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료에 참고해야 하는 특이사항들을 팝업 메모에 기록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 관리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메디컬 얼럿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치과에서는 PMH라고 해서 많이 관리하시는 기능인데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을 입력을 해서 진료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클릭에서는 데스크에서 메디컬 얼럿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환자의 전신질환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실행이 됩니다. 항염증제 복용, 고혈압, 결핵 등등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넣어놨어요.
추가를 원하신다면 환경 설정 버튼 눌러서 항목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활용하시려면 이 상태를 두신 다음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클릭이라는 환자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고 감염성 신내막염이 있으며 위장장애가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날짜 기준으로 해당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전자차트에도 표시되고 예약 등록창에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진료의 전 단계에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으로 데스크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CC 입력이죠. CC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치과에 내원한 이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데스크에서 입력을 하고 그 정보가 진료실에 잘 전달이 되어야 진료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데스크에서는 이 부분쯤에 아마 CC 입력하는 메모가 있을 거예요. 그 CC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CC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날짜 기준으로 몇 번 치아에 이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를 자세하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기재를 하신 다음에 CC 저장과 동시에 접수를 하시려면 저장 앤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접수는 되어 있어서 CC만 추가적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CC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는 모두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자차트에서도 입력하실 수 있고 데스크 메뉴에서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CC도 입력하고 접수가 진행이 되면은 진료가 쭉 이어지겠죠. 진료가 다 이어지고 나면은 진료가 끝난 환자는 다음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진료가 끝난 환자분들에 대해서 재내원을 알리기 위해서 리콜 같은 등록 업무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약 리콜 관리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클릭의 예약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져온 화면은 예약 화면에 일별 예약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별 예약 화면으로도 보면서 당일 예약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과마다 다르긴 한데 주 단위로도 보시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예약 화면에 갔을 때 보여지는 화면을 주별로 세팅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일별 예약 화면을 보고 계신 거고 특정 날짜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약이 쭉 보이게 됩니다. 원클릭에서는 또 환자의 예약 정보가 여기서 보이긴 하지만 의사별로도 볼 수 있는 필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는 오스템이라는 의사도 있고 박 원장도 있고 김 의사도 있어서 원하는 의사에 등록된 예약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한 2명 이상 정도의 의사가 있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필터를 활용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클릭에서는 각각의 메뉴마다 환경 설정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약 화면 들어오셔서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톱니바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예약과 관련된 환경 설정 창이 실행이 됩니다. 이 창에서 예약과 관련해서 세팅하고 싶은 거를 쭉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약 메뉴에 왔을 때 처음으로 보고 싶은 화면을 주별로 할 건지 일별로 할 건지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주별 예약 셀 같은 경우에도 표준으로 할 건지 4일 단위로 쪼개서 볼 건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일별 예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일별로 볼 건지 체어별로 볼 건지 혹은 직원별로 볼 건데 의사 기준으로 볼 건지 위생사별로 볼 건지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치과에서 보고 싶은 화면에 맞춰서 세팅하시면 유용하게 예약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표시 항목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은 이런 색깔로 표시하겠다, 공휴일은 이런 색깔로 표시하겠다는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으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옵션 설정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화면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마치면 예약 등록은 이런 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예약을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예약 수정창으로 되어 있지만 예약 등록창도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약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예약 등록창이 실행이 되고 환자 정보가 쭉 나와 있고 이 환자에 대해서 입력되어 있는 PMH 정보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진료가 뭐가 있었는지, 최근 리콜이 뭐가 있었는지 쭉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등록된 예약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히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언제 등록됐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예약으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히스토리 관리하는 것도 되게 편리하니까 꼭 요거 기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자에 대해서 예약을 등록할 때는 예약 일시가 여기 나와 있고 예약 시간이 나와 있어서 담당 의사나 위생사 같은 건 쭉 세팅을 하시고 어떤 예약 내용으로 예약을 하려는
필요한 건지를 여기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약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보는 화면에는 연일의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하려고 하는 항목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영역을 클릭해서 치아 번호도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 치아에 어떤 진료를 할 건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입력된 내용들은 뒤에 예약이 등록되면은 예약 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색이라든지 배경색도 지정 가능하고 예약 구분을 세팅을 해서 나중에 통계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등록창을 통해서 예약을 등록했다면 교정 리콜처럼 좀 몇 번 재내원 해야 되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리콜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리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 메뉴에 리콜이라는 툴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퀵 메뉴에서 리콜 내역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메뉴를 통해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편한 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데스크 메뉴에서만 리콜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퀵 메뉴에 설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메뉴 상관없이 리콜을 좀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퀵 메뉴에도 넣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콜 창이 딱 실행이 되면은 검색 기간별로 전체 환자를 선택해서 등록되어 있는 리콜 내역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등록하려고 하는 리콜은 여기 오른쪽에서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리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에 대해서 환자 정보가 인적 정보가 나와 있고 진료가 있었으면 진료일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진료일을 보고서 어떤 정보로 어떤 주기로 어떤 반복 횟수로 리콜을 할 건지 세팅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추가한 설정에 맞게 리콜이 쭉쭉쭉쭉 등록이 되고요. 그 리콜에 맞춰서 리콜 자동 문자 전송 기능을 세팅을 해 놨다면 그 리콜이 등록된 날짜에 맞게 문자가 전송됩니다. 리콜을 많이 하시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리콜도 세팅해 놓고 리콜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세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문자를 자동 전송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잘 갔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업무가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약도 등록하고 리콜을 등록했다면 지금은 진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자차트를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전자차트에서 진료를 어떻게 입력할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차트에서 진료 입력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클릭 전자차트에서는 CC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아마 기존에 데스크에서 많이 CC가 접수되다 보니까 데스크 쪽에 있는 CC 메뉴를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 어떤 치과들은 이미 진료실로 환자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CC를 입력하고 접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차트에서도 여기서 CC 버튼을 눌러서 CC를 입력하고 접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CC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실행이 되고요. 어떤 치아가 불편해서 내원했는지 입력을 쭉 한 다음에 저장 접수를 하면은 CC가 저장이 되면서 환자가 접수 처리가 되는 거고 접수가 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한 CC 내용들이 이렇게 입력한 날짜에 전자차트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데스크에서 입력해도 전자차트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CC 내용을 참고하는 데는 별 다른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차트에서 입력하셔도 되고 데스크에서도 입력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C를 입력하면 전자차트에 바로 표시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단계가 환자의 현재 증상인 PI죠. 전자차트에서는 PI부터 TX 플랜, TX, 넥스스 TX를 쭉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PI에서는 이 환자가 현재 내원을 했는데 현재 증상이 어떤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예시 차트로 가져온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환자는 17번 치아랑 15번 치아의 임플란트 상담을 왔는데 현재 두 개 치아를 보니까 치주염도 있고 치경부 마모도 있고 치아 파절도 된 상태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PI 들어오셔서 7번, 5번 치아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서 이 환자의 증상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치주염이 있었고 치경부 마모 있었고 치아 파절 있다고 입력을 했었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바로 전자차트에 바로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I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차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시는 원장님이라면은 펜메모 형식으로 펜메모 눌러서 활용하셔도 되고 상용구를 많이 사용하신다면은 상용구에 넣어놓고 텍스트 기반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PI를 입력을 한 다음에는 TX 플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17번 치아랑 15번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고 17번 치아는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고 34번부터 37번은 온레이를 하겠다. 뭐 14, 13은 치경 부위에 레진을 하겠다라는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입력하는 방식은 TX 플랜 탭을 들어오신 다음에 치아 번호 누르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7번, 15번 누르고 임플란트 클릭하면은 요 정보가 여기 1번에 입력이 되는 거고요. 7번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뼈 이식 복잡을 누르면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치아들을 연속해서 선택하는 기능도 있어서 4번 치아부터 이렇게 선택을 쭉 하신 다음에 온레이를 누르시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쭉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TX 플랜에서 치아 번호 누르고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치료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버튼 차팅이 좀 어렵고 상용구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일하게 TX 플랜 선택된 상태에서 밑에 상용구 박스나 펜 메모 기능을 통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치료 계획이나 비용 계획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버튼식으로 차팅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버튼 차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버튼 차팅을 했을 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버튼으로 입력을 한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17번 치아, 15번 치아의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료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메모를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임플란트 관련된 치료 계획에 한해서 재상담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추가로 달 수 있어요. 항목이 전체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 1번, 2번에만 제가 지금 항목별 메모를 달아놨고 메모가 있다는 유무를 이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항목별 메모는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 메뉴로 관리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리하게 차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차트에서 치료 계획을 입력을 하고 또 치료 계획에서 치아 진행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치아별 치료 진행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해당 항목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항목을 삭제를 할 때도 우클릭을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택된 항목 중에서 치아별로 진행 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34번부터 37번까지 온레이를 하겠다고 치료 계획을 세워놨는데 오늘 기준으로 4번까지는 치료가 됐는데 뭐 5번은 취소됐고 6번, 7번은 진행 중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치료 계획 상태 변경하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34번 치아는 치료가 완료됐기 때문에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바로 파란색으로 완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치료 계획은 4개 치아에서 해놨지만 결과론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치료가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35번 치료는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마우스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클릭해서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치료 계획을 했던 이력은 남겨놓으면서 취소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도 담아낼 수 있겠죠. 취소 처리를 하고 나머지 6, 7번 치아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색상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계획 창에서 설정한 치아별 치료 진행도는 전자차트에 모두 다 표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치아 색상만 봐도 저 치아 중에서 2개 치아만 진료하면 끝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스크롤을 통해서 일일이 차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진료랑 맞물려서 이렇게 연계해서 쓰고 싶으시면은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버튼을 통한 치료 계획 입력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계획이 입력이 됐으면 연계해서 비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치료 계획 창에서 비용 계획 수립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생긴 비용 계획 창이 실행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기존에 세워놨던 치료 계획 창이고요. 가운데는 숫과표 형태로 비용 견적을 세울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7번 치아랑 15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치료 계획을 했는데 그 임플란트를 오스템으로 하면 얼마고 뭐 다른 임플란트 하면 얼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도 지르코니아로 하면 얼마고 PF로 하면 얼마다라는 거를 각각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담듯이 뭔가 최종 견적을 세팅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에서 이런 숫과표 형태로 비용 계획을 최종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맨 오른쪽에 최종 견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확정된 계획을 쭉 보시면 이 전체 세워졌던 치료 계획에 대한 최종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오스템 걸로 하기로 했고 어버트먼트도 기성으로 할 거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PFM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최종 금액이 240이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항목별로도 여기서도 메모를 달 수 있어요. 메모를 단 여기다 추가한 메모도 전자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비용 견적 세운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를 메모가 있다면 여기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최종 견적이 있으면 계획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획 확정을 하셔야 확정된 비용 내용들이 전자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 확정된 금액에서 만약에 할인을 적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할인 금액에서 퍼센트별로 설정을 하시거나 직접 입력 옵션을 선택하셔가지고 수동으로 금액을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할인 금액 적용해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고요. 환자 서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환자분들 대상으로 최종 견적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서명하고 동의한 거를 출력해서 주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프린터 버튼을 눌러서 세부 산정 내역서를 출력을 해서 환자분들 대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용 계획을 한 다음에 더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수납 계획을 연동하는 기능인데요. 이 비용 계획을 저장하면서 수납 계획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수납 계획을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수납 계획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최종 견적 비용이 466만 원이고 이런 수납 계획명을 갖고 있고 이런 정보로 이런 메모로 수납 계획이 저장이 됐다라는 거를 수납 계획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활용되는 범위는 환자분들이 진료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납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납을 했을 때 전체 금액은 466만 원이었는데 오늘 내원에서는 30만 원만 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30만 원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했고 30만 원 냈다라고 하면은 수납 계획 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되어 있었던 수납 계획을 누르면 전체 잡아놨던 계획에서 수납한 금액이 차감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정 금액,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이 전자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박스 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 환자가 비용 계획, 최종 비용 견적이 이렇게 세팅이 됐고 전체 금액은 466만 원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150만 원 냈고 남은 금액이 316만 원이다라는 게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납 관리를 하는 데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수납이 다 끝날 때까지 상단에 고정해 놓고 활용하시면 업무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치료 계획의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진료를 입력하는 TX 입력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 입력 같은 경우에는 TX 플랜 오른쪽에 있는 TX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 방식은 동일합니다. 치아 번호를 누르고 치료가 진행된 버튼을 누르면 진료가 입력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샘플로 입력해 놓은 진료가 여기 TX 보시면 17번 치아에 남발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진료를 입력할 때는 17번 치아 클릭을 하고 이 밑에 있는 처치 버튼에서 남발치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 진료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이 버튼 안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차트를 이렇게 버튼식으로 차팅을 하게 되면은 전자차트에서 진료 입력을 하는 차팅과 동시에 청구 입력이 같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처치 버튼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처치 버튼 설정 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는 발수라는 버튼을 우클릭을 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버튼명 입력을 하시고 이 버튼을 자주 쓰는 상병이 뭔지, 버튼 속성이 어떤지, 자주 사용하는 내역 설명이 뭔지를 세팅을 하고 이 진료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청구 항목들, 청구 숫자들을 넣어 놓으면은 버튼을 입력하자마자 세팅해 놓은 숫자들이 한 번에 입력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진료실에서 버튼으로 차팅을 하게 되면은 이미 차팅까지 끝났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그러니까 진료실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면 이미 환자 본인 부담금 계산이 끝났겠죠. 그래서 데스크에서는 수납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치 버튼 설정해서 세팅을 해 놓으면 되게 편리하게 전자차트에서 진료 입력부터 수납, 청구 입력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종이 차트를 쓰셨던 분들은 이 버튼 방식의 차팅이 되게 낯설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어서 상용구 방식이나 펜메모 방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는 차팅 방식을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터치 버튼 설정에서 좀 마무리로 기능을 좀 더 안내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버튼에다가 입력하고 싶은 수가 항목들을 세팅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상병 선택창을 쓸 건지 말 건지, 내역 선택창을 쓸 건지 말 건지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료실에서 상병 선택도 하고 내역 선택도 하겠다라고 하시면 팝업창 활성화 놓고 쓰시면 되고, 진료실에서는 진료 입력까지만 하고 데스크나 이런 딴 데서 상병 선택이라든지 내역 설명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옵션 해제하시면 치아번호 누르고 버튼 누르자마자 진료 입력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시는 내역 설명이 있다면 체크박스 표시를 해놓으면 내역 설명창에 별도로 팝업되지 않고 세팅해놓은 내역 설명이 바로 입력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차트의 터치 버튼 설정에서 버튼 속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 항목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입력하려고 하는 버튼이 기존에 입력되어 있었던 진료에서 추가를 하려고 하는 항목이라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 치아라면 진료 입력했던 항목이 대체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버튼마다 세팅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터치 묶음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생성한 버튼을 원의 처방전으로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의 처방전이라는 속성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이 버튼 안에 버튼명 자체는 뭐 발치했을 때 나가는 발치 처방이라든지 뭐 기본 이런 식으로 버튼명을 바꾸실 거고, 안에 세팅되는 숫가들은 약제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원의 처방전 발급하는 창에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버튼 클릭으로 원의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은 버튼 글자색이라든지 바탕색도 버튼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튼을 통한 진료 입력 방식을 안내를 해드렸다면 상용구 방식의 차팅 방식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버튼 차팅을 하게 되면은 청구 입력까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지만 기존의 차팅 방식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TX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쯤에 있는 상용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상용구 창이 실행이 됩니다. 상용구 창에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텍스트 기반의 차팅 내역들을 쭉 등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치아에 지르코니아를 할 때 나는 이런 진료들을 추가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양식들을 상용구 형식으로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바로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자차트에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용구나 텍스트 기반 형태로도 차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팅을 했을 때는 원장님께서 입력하신 텍스트 기반의 차팅 내용을 보고 데스크에서 청구 입력은 한 번 더 진행을 하셔야겠죠? 청구 입력을 해야 이제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금 계산이 돼서 수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한 거 보고 데스크에서 47번 치아에 지르코니아 있었고 뭐 있었구나 하고 진료를 입력하고서 수납을 진행하는 단계가 한 단계 더 필요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구 방식의 차팅을 방금의 텍스트 기반으로 했다면 태블릿을 통한 펜 차팅이 익숙하신 분들은 펜 메모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종이 차트 쓰다가 전자 차트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펜 차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펜 메모 기능을 통해서 진료를 입력을 하시면 이 정보들이 다 전자 차트에 들어가서 펜 차트보다 조금 더 전자 차트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메모에 저희가 양식을 총 9가지 정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하는 양식을 눌러서 그 위에 발치를 했다라고 하면 발치를 했고 어떤 약제 썼고 원의 처방이 3일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차팅을 하면은 이 내용들이 전자차트에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를 보고 데스크에서는 청구 입력을 해서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수납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료 입력 방식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치과마다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도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9가지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9가지 양식 외에도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펜메모 메뉴에서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배경 이미지에 추가를 하고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료가 끝난 다음에 다음 진료를 입력하는 넥스트 TX에 대한 진료 입력 방식입니다. 넥스트 TX는 TX 오른쪽에 있는 탭을 눌러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진료 입력 방식은 동일합니다.
치아 번호를 누르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이 환자를 예시로 들면 제가 여기다 넥스트를 입력을 해놨는데 17번 치아가 발치를 했었고 뭔가 실밥 꼬매는 작업이 있었으면은 다음에 내원해서 실밥을 푸는 작업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7번 치아가 오늘 난발치를 했고 한 일주일 뒤에 30분 정도 걸릴 건데 스티치아웃을 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면 버튼 누름과 동시에 여기에 그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넥스트 TX를 입력을 하고서 여기에 있는 진료 예약 달력을 누르면 예약을 빠르게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편 예약 등록창이 실행이 되는데요. 진료실에서 예약까지 마무리되는 치과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뒤에 스티치아웃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예약 일자가 오늘 기준으로 자동으로 일주일 뒤로 가 있고요. 넥스트 TX에 입력했던 스티치아웃이라는 내용이 예약 내용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간만 체크하고서 등록을 누르면 예약을 빠르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수납을 입력하는 메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가 다 끝나게 되면은 데스크에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수납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수납 입력창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 메뉴에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고 전자차트나 보험차트 메뉴에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입력창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 환자에 대해서 수납 내역이라든지 진료 내역, 수납 계획 혹은 메모와 같은 것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수납과 관련된 정보는 밑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료가 진행됐고 그 진료에 대한 총 진료비가 여기 나와 있고 공단 부담금이 얼마인지 환자 부담금이 얼마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금이 받을 금액으로 거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을 금액 중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각각의 항목에 카드로 받았다면 요 카드 영역에 입력을 하고 현금으로 입력을 했다면 현금 영역, 만약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면 기타 온라인에 결제받았던 금액, 수납받은 금액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입력하는 단계에서 좀 참고를 해줘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 선택을 하거나 연동되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수납이 진행됐다면 카드사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승인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금 영수증 승인 내역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보험에서 보험 본인 부담금 차감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옵션이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옵션이 활용되는 범위는 환자분들이 보철 진료가 있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뭐 크라운을 씌웠는데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에서 보험 진료가 같이 수반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보철 치료비가 30만 원인데 그 안에 보험 진료비가 포함됐다. 그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진료를 봤을 때 그 보험 진료에 대한 건 당일 수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납받은 금액을 꼭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한테 보철비는 30만 원만 받을 거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11만 원을 빼서 나머지 차액이 여기 기타 수납에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 옵션이 없을 때는 아마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 환자한테 30만 원만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비보험에서 보험 본인 부담금 차감 버튼을 딱 누르는 동시에 30만 원에서 11,000원이 빠진 금액이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수납 업무가 관리하기 때문에 비보험이랑 보험 진료 같이 섞어서 진료 많이 보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자차트에서 좀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려보면은 전자차트에선 진료 입력뿐만 아니라 문진지나 동의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자차트의 툴 버튼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대메뉴마다 이쪽에 툴 버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주 안 쓰시는 메뉴가 있다면 점점점 버튼 눌러서 툴 버튼 편집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쓴다고 하면은 툴 버튼에서 문진지를 누르거나 동의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동의서나 문진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스크에서 많이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체어에서 진료 보다가 만약에 동의서 작성이 필요할 때는 전자차트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차트 동의서 눌러가지고 동의서 띄운 다음에 여기서 환자분들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서명한 날짜 기준으로 전자차트에 들어가서 몇 월 며칠에 동의서가 작성됐는지 그리고 클릭했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작성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 관리가 조금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차트는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자 관리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료도 입력하고 수납도 하고 예약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환자분들 조금 더 치과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겠죠. 그래서 크게 한 예약 미이행 환자 관리나 내원 중단 환자 관리나 컴플레인 환자에 대한 관리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약 미이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등록되었었지만 내원하지 않았던 환자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CRM에 대상 검색으로 들어오셔서 예약 메뉴에 들어오시면 예약이 등록됐던 날짜를 선택을 하고 예약 분류에서 미이행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약은 등록됐지만 연락 없이 오지 않았던 환자분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들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원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체크박스를 눌러서 문자를 보내려는 사람들 쭉 선택을 하고 SMS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 전송 창이 실행되게 됩니다. 메시지 전송 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샘플들이 있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치과에서 원하는 문구가 있다면 샘플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한다면 카테고리 눌러가지고 보내고 싶은 문자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바로 보낼 거면은 메시지 전송 눌러주시면 되고요. 특정 일, 특정 시간에 보낸다고 하면은 예약 전송 기능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원 중단 환자 같은 경우에는 CRM 대상 검색에서 내원 탭에서 가능합니다. 내원 탭 들어오셔서 내원 기간별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제가 추천하는 기능은 이 기능이에요. 최종 내원일 기준으로 몇 월 며칠에서 한 3개월 이상 경과됐다. 6개월 이상 경과됐다, 1년 이상 경과됐다 등 특정 기간이 경과된 환자를 검색을 해서 그렇게 내원 중단이 된 환자 대상으로 다시 한번 내원을 할 수 있게끔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리스트가 쭉 실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려는 환자분들을 선택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최종 예약일 이후 내원 환자 제외라는 옵션이에요. 최종 내원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과된 환자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최종 내원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과된 환자분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뭔가 내원이 중단됐다는 관점에서는 예약이 있었는데 내원을 하지 않았던 환자를 검색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예약일 이후에 내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치료가 마무리됐다라고 봐서 그런 환자는 제외하겠다라는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종 예약일 이후로 내원하지 않았던 환자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서 환자를 검색하고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SMS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전송창이 실행이 돼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플레인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원클릭에서는 환자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소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등록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실행시킬 수 있는 메뉴는 데스크 메뉴에서 고객의 소리라는 툴 버튼을 통해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메뉴다 혹은 대메뉴 상관없이 나는 이 메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퀵 메뉴에다가 고객의 소리를 등록하고서 실행하실 수도 있어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환자 기준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환자에 대해서 입력하고 싶으시면 여기 찍어서 환자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이 환자가 뭔가 칭찬의 느낌으로 만족의 고객의 소리를 입력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컴플레인 목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건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만족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다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CRM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만족으로 접수된 환자분들 대상으로도 직원을 칭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환자분들한테 감사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컴플레인 제기했던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우선시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CRM 진작 들어오셔가지고 고객의 소리 탭 들어온 다음에 구분을 불만족으로 설정을 하시고 접수일자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불만족으로 접수된 컴플레인 환자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컴플레인 내용이 뭐였는지를 보고 우리 병원 경영에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부터 환자 접수부터 진료를 입력하고 예약하고 수납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기능까지 쭉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설명드렸던 기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은 다른 동영상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사용성을 쭉 본다는 훑고 간다는 느낌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원클릭의 유용한 기능들 많이 전달드리도록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